2008년도에 이어서 지난해 또 한 번의 서울 한옥 자산 선언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옥 1만 2채를 보다 매력적인 서울의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여러 정책을 펴오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조직된 서울시 한옥지원센터 관계자분들을 모시고서요. 서울의 한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한옥지원센터 최석진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 한옥지원센터장 최석진입니다. 네, 제가 소개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대목님이시죠. 정태목 대목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발음, 네. 소개하세요. 뭐. 예. 본인이, 정태목이 아니라 정태도입니다. 네, 태도. 정태도요. 예. 죄송합니다. 정태도 예. 대목님. 늘 대목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 그래서 목 들어가서 이상하게. 예. 정태도 대목님. 네. 예. 먼저 우리 최석진 센터장님. 네. 그 서울 한옥 자산 선언을 했다 그러는데요. 네.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그 한옥은 서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 건축 문화 자산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북촌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수선 비용 지원을 한다든가 네. 가로 환경 개선을 한다든가 네. 한옥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정책을 펴왔고 네, 꽤 됐죠. 네, 그것이. 그래서 그 한 15년 정도 지금 진행을 해왔고 네. 2015년도에는 이제 그 한옥 자산 선언을 통해서 네. 그 지원 대상을 이제 한옥에서 전 근대 건축 문화 자산까지 네. 확대를 하였고 그리고 한옥 마을에 지원만 하던 것을 네.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그런 그 정책을 실행하는 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옥 자산 선언이다. 그럼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한옥을 자산으로 여기는 선언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중요한 자산으로 서울시의 예, 자산이다. 서울시의 자산으로 여긴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굉장히 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처음 한 건가요? 자산 선언을? 자산 선언은 이제 1차로 했던 게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예. 요번에 2015년도에 한 거는 이제 3차 자산 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를 하시게 된 배경은 왜 그런 건가요? 그게? 그건 이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네. 예,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을 확대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겠습니다. 더 확충하자. 네, 네, 그러니까 선언하실 때마다 좀 더 확충되면서 네, 그렇습니다. 한옥이 좀 더 넓어지고 범위가 네. 넓어지고 또 아름다움이 가꿔지고 네, 뭐 그런 거라고. 시작은 이제 북촌 한옥마을에서 시작해서 네. 이제 10개 한옥마을로 확대를 했다가 네. 이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중요한 일 상황입니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후대에 우리 후손들이 네. 이렇게 센터장님이 한옥 자산 선언을 하셨다는 기록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정태도 대목님. 죄송합니다. 예. 정태도 대목님은 한번 좀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예, 저는 네. 그 한옥 짓는 일을 한 28년 정도 28년. 직접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요. 네. 최근에 이제 서울시로 들어와서 지금 행정적인 일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대목이라 그러면은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요. 예. 총감독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까? 한옥을 지을 때? 예, 흔히들 이제 대목이나 도편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도편수를 예. 많이 그래서 한옥을 짓는 목수를 일컬어서 이제 하는 말인데요. 네. 그래서 도편수가 하는 역할이 각 공정마다 장인분들을 모시고 네. 그분들과 의논을 놔두고 나누어서 합의를 이끌어 가지고 건물을 완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소중한 분이 저희 방송에 나오셨습니다. 예. 그 센터장님 지금 한옥 자산 선언 얘기해 주셨는데 네. 한옥 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이시죠?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됩니까? 한옥을 건축하거나 또 한옥을 보존하려는 사람들에게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옥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된 근본 이유는 네. 이제 한옥 도움이 필요한 한옥 현장에 직접 출동을 해서 지원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네. 우리 정태도 대목님을 포함해서 네. 시 직원 4명이 상주해 있고요. 주요 하는 일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나가서 현장 그 한옥의 문제점이라든가 뭐 개보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담을 해드리고 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한옥에 사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한옥을 그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하는 그런 주민 역량 지원 활동, 한옥 건축 교실 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흰개미 피해
대책이라든가 네. 또 천막 지붕 실태 조사라든가 그건 어떤 겁니까? 흰개미 피, 그 흰개미 예, 피 한옥에 목재가 이제 흰개미가 많이 목재 건물을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요즘 또 흰개미가 한옥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그런 게 많이 발견이 돼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우수 한옥 인증제를 통해서 이제 그런 정책 굉장히 개발을 다양한 활동을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네. 그 정태도 대목님도 출동하십니까? 예, 주로 같이 전망부는 네, 그렇습니다. 출동해서 되게 어떤 일 하십니까? 출동도 하기도 하고요. 현장에 이제 출동이라기보다도 이제 방문하신다는 거죠. 센터로 오시기도 하는데 네. 주로 이제 지붕에 물이 샌다거나 또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네. 그 때로는 또 혼자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계시는 그런 네. 한옥에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지붕에도 올라가 보고 또 물 새는 곳을 다 일일이 점검을 하고 또 이제 수리하는 범위라든가 방법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들 그리고 또 시에서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지 이런 행정 업무를 또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는 시 자체에서 네. 경미한 보수는 직접 좀 바로 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지금 세사장님께서 흰개미 얘기하셨는데요. 예. 그게 한옥 그 목재에 많이 흰개미가 예. 없어 이제 그 목재를 아주 나쁘게 만드는 병충인가 보죠. 그게 예, 병충입니까? 흰개미라고 네. 주로 목재의 섬유질을 먹고 살아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한 흰개미는 그 피부가 아주 연약해요. 그래서 밖에 놓으면 금방 이게 말라가지고 죽어버려요. 우리 일반 집에서는 구경할 예,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예. 한옥이 있는 곳에서만. 굳이 한옥이라기보다는 목재로 만들어진 아. 건물에는 네. 늘 같이 상주한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예. 그 지금 센터장님 이제 네. 지원 일을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기사 한 번 본 적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퇴직한 50대 남성인데 자기가 이제 아파트를 팔아서 자기 집을 팔아서 네. 한옥을 자기가 사서 네. 그래서 그걸 한옥 다시 개량 개보수해서 거기서 뭐 한옥 체험 그런 사업도 한다 그런 얘기 들 네. 그런 사례들도 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네. 이제 한옥을 기본적으로 이제 있는 한옥은 다 주택으로 쓰던 한옥들인데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개보수해서 뭐 공방으로 쓴다든가 공방. 예, 아. 자기 이제 어떤 뭐 사무실로 개조를 네. 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 분들이 한 해에 몇 분이나 뭐 주로 신청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지원해달라고 네, 하는 저희 분들. 예. 그 한옥지원센터에 와서 문의를 하시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네. 예, 뭐 일부는 또 이제 상가 용도로 쓰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네.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주로 이제 주택 용도로 쓰는 그런 한옥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로 한옥이 많은 동네가 네. 어디 개동 그쪽 인사는 건너 그쪽이 네, 많은 지금 거예요? 이제 뭐 개동 네. 개동 쪽이 북촌이라고 보통 북촌이죠. 많이 예, 하고 북촌마을. 예. 경복궁 서쪽에 서촌, 인사동, 도남운로, 네. 뭐 그리고 성북구 쪽에는 뭐 성신여대 주변, 네. 선잠지구, 앵두마을 뭐 이렇게 한 10개 정도가 한옥 밀집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옥이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그러는 게 맞아요? 지금이? 그렇죠. 이제 한옥이 많이 살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개발 비용이라든가 또 이제 개발 이익을 위해서 자꾸 한옥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그래서 안타까운 이제 시점입니다.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센터장님이 네. 이제 막 발벗고 여러 가지 네, 사업들 그래서 지원하시는 지원도 비용 지원도 해드리고 하는 아, 그런 이제 시에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자, 예. 정태도 대목님 그 한옥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그러는데 예.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계속 한옥에서 예. 우리가 다 성장하고 환경하고 또 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한옥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까요? 역사적 측면이라 할까요? 그런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한옥이라는 게 네. 크게는 두 가지로 봅니다. 네. 하나는 문화재적인 한옥, 네. 그러니까 궁궐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어떤 그런 큰 규모의 한옥이 있고 네. 그 다음은 이제 사람이 거주하는 한옥, 북촌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사람이 거주하는 한옥이 있는데 네. 글쎄 한옥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이제 살고 지내던 그런 곳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제 개발이 한창 시작될 때는 네. 한옥을 사실은 살기가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한옥이라는 자체가 원체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라든지 빌라들이 이제 많이 섰다가 네. 이제 경제가 이제 조금 나아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건강에 좋은 어떤 그런 집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한옥으로 많이. 건강이 예. 좋죠. 왜 좋습니까? 그래서 한옥은 네. 뭐 거의 그 대부분의 재료가 자연에서 오는 재료거든요. 네. 돌, 흙, 나무 뭐 이런 미장하는 이런 네. 것들, 종이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친환경 다 소재죠. 네. 그리고 한옥의 최고 큰 장점은 소통이에요. 소통이요?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 크게는 그 담이 낮아가지고 네. 담장이 낮아서 소통하는 게 이웃끼리. 있고, 예. 예. 그리고 건물 실내에도 사실 문이 그 종이 한 장이거든요. 네. 한지 한 장.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람이 소통하고 아하. 또 바닥은 따뜻하고 네. 위에는 차갑고 이런 사람 살기에는 가장 좋은 혈액순환도 잘 되겠네요. 맞습니다. 사람은. 예. 그 한옥이 지금 지원센터에 센터장이시니까 그 한옥에서 살려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듭니까? 한옥 구입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요. 예, 뭐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 비용이 사실 일반 주택보다는 조금 많다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들어요? 아파트 관리비하고 상대가 안 되나 보이죠? 유지 관리가 이제 그 하는 공사를 하시는 분도 많지가 않고 하는 그런 네. 부분도 있어서 인건비가 사실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또 재료 자체도 네. 이렇게 대량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유지 관리는 어떤 것들을 유지 관리를 하는 겁니까? 내가 한옥을 지금 해서 거주하고 있다. 예. 구입했다 했을 때. 예. 그래서 그 이제 유지 관리에서 사실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네. 에너지 부분이에요. 에너지요? 예. 아. 그러니까 한옥은 이 공간이 크고 높이도 높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겨울철에 난방비가 좀 많이 드는 이제 비용이 있고요. 네. 그 외에 요즘에는 다 보일러 떼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렇지만 이제 그만 큰 공간을 대표해야 되니까 아. 예, 그리고 또 여름엔 또 상대적으로 시원해서 그러면 에어컨비가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 이번에 장점이- 한옥에 사실 분들은 이번 예. 여름은 시원하게 나셨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울이나 예. 파손되고 그러는 것도 많습니까? 그렇죠. 한옥을 만약에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목재가 자리를 잡는데, 네. 그러니까 목재는 이게 계속 그 신축하고 변동을 일으켜요. 네. 그래서 이게 자리 잡는데 짧게는 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봅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창호라든지 미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계속 주의 깊게 이제 살피고 네. 또 다듬고 관리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 일이 결국은 번거로움이 되고 그게 또 목재도 비용이 뭐 되는 제가 어디서 거죠. 들은 얘기인데 목재도 우리 도편수 그러니까 예, 대목님은 그걸 어디서 그냥 쉽게 구매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 연수가 맞습니다. 있고 다 그런 게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의뢰에 따라서는 다르지만은요. 네. 주로 이제 산을 가요. 아, 사네요. 예, 가서 그 나무가 해발 몇 고지에서 또 어느 지역에서 자란 건지 네. 또 심지어 뭐 어떤 산의 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마사가 많은 땅, 네. 진흙이 있는 땅, 뭐 황토가 있는 땅, 뭐 또 습한 지역에 자란 건지 네. 양지에서 자란 건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그래서 이제 산에서 이제 네. 산판한 현장을 직접 가서 목재를 고르죠. 대목님도 스승님이 계셨겠어요? 예, 지금 스승님 살아계시네. 예, 지금 경복궁에서 저는 일을 배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신흥수 선생님이십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지금 우리 정태도 대목님께서 예. 굉장히 그 한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한옥지원센터는 이제 그 1억에서 한 1억 8천 정도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신축한. 서울시에서 신축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모델링하는 한옥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내용에 따라서 1억에서 1억 8천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조건 없이 있습니다.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한옥 기준에 이제 충족을 했을 때 하는 거겠죠. 네. 저희가 그 지원을 해드린 건 한옥 보존 이제 어떤 그 서울시의 기본 모델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네. 어떤 그런 기준에 충족했을 때 이제 네.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이제 비용을 확정하게 그럼 맞추면 됩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건 우리 대통령한테 여쭤보면 되는 거네요, 대목님한테.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1억 5천이요? 1억 8천까지 최대 1억 8천까지. 그다음 유지관리비도 좀 지원을 해줍니까? 아직은 이제 아직은 아니고. 유지관리비까지는 지원이 아직은 그렇게 지원을 상당히 많은 액수를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 이유를 적다고 간단하게 하죠.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겁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한옥 기본적인 한옥 모델을 이제 제시를 하고 네.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지원을 해드리게 되는 거죠. 네. 그 센터장님 인증제가 있죠? 네. 그건 한옥일 인증제라 그러는데. 이렇게 서울 우수 한옥 인증 건물에 대한 인증이 있고 네. 이제 한옥에 참여한 장인들에 대한 인증 네. 그 두 가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저희 국가한옥센터하고 네. 한옥 전문가들하고 이제 협의를 아. 거쳐서 이제 정책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어떤 혜택, 그 인증님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그 혜택은 이제 우수한옥으로 인증이 된다고 하면 이제 우수한옥 인증 표식을 이제 건물에다가 이제 부착을 해드리는 것도 뭐 있고 세금이 좀 감면됩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차차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이제 우수한옥으로 된 거는 이제 네. 세금 감면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좀 이제 네, 앞으로. 그런 네.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검토가 네. 더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네.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경보수 같은 거는 이제 시에서 직접 해드리는 그런 그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옥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직은 그 한옥 장인들이 어떤 자기가 어디에서 한옥 일을 했다는 거가 서류상으로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울 우수한옥으로 참여한 장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록을 남겨가지고 이제 요청을 하면 확인증을 이제 발급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몇 년간 이렇게 그 기록이 쌓이면 그런 한옥인들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한옥인 해드리려고. 인증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다는 예. 얘기예요. 네, 네. 그죠? 예. 기존의 한옥인들을 찾아서 그죠? 네, 네. 우리 그 예. 대목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심사하시겠네요. 예. 이제 그 이제 심사위원은 저희가 별도로 이제 예. 전문가들하고 교수님이나 네. 뭐 한옥 관련 이제 뭐 건축사 분들이나 이제 네. 한옥 대목님들 뭐 우리 네. 정 대목님까지 좀 명망 있는 대목님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 이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선정을 하려고 하고 한옥인 있습니다. 인증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목님 보시기에? 이제 한옥인으로만 봤을 때는요. 네, 한옥인은 이제 건축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와공이나 미장, 네. 창호, 도배, 여러 가지. 목수, 뭐 석공 이런 네.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은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연세가 참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대부분 70대에서 80대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네. 그 외에로 젊은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잘 안 되나요? 예, 장인의 1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젊은 네.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술이 그대로 전수가 안 되고 네.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옥인이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이렇게 해서 그런 장인들을 지원을 해서 네. 또 젊은 사람들도 이 한옥을 배우면서도 좋은 생계도 유지하고 네. 또 좋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환경이 조성돼야지 또 배우니까 예 그래서 센터장님도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이제 사업이나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어떤 뭐 계획된 사업이나 프로그램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이런 프로그램 말고도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주민들 역량 개발을 위한 네. 뭐 한옥 건축 교실이라든가 소목 교실이라든가 뭐 네. 풍경 스케치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림 그리는 거 한옥 그림 그리는 것도 이제 네. 수업을 하기도 했고 한옥 캠프를 통해서 이제 그런 그 한옥에 대한 멋을 알릴 수 그래요.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를 하고 서울시 있습니다. 예산이 팍팍 들어가야겠네요.
지원이. 네, 그렇습니다. 대목님 끝으로 간단하게 한옥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예, 한옥은 저는 한옥은 좋은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좋은 옷을 입으려면은 그 네. 입는 사람도 그 옷만큼 이제 성품을 갖춰야 되고 또 질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격으로만 따지지 말고 네. 한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더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소중한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석진 센터장 그리고 정태도 대목님이었습니다.